오늘은 상상을 한번 하면서 시작해보죠.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코돈으로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낸다면 서로의 유전자 교환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상을 실현하려면 우선 DNA에서 원하는 부위만 자르고 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아시죠? 단지 시간 문제라는 것을. 1967년 갤러트와 레먼은 DNA 리가아제를 발견합니다. DNA 리가아제가 무엇이냐? 바로 잘라진 DNA 조각들을 이어붙일 수 있는 접착제죠. DNA 복제 시 DNA 위상 이성 질체 효소가 이중나선을 풀고 각각의 단일 DNA 가닥에 DNA 중합 효소가 붙어 새로운 DNA를 만들어냅니다. DNA 중합 효소는 한쪽 방향으로만 복제를 하는데 상보적인 DNA 구조 때문에 반대쪽 방향으로는 DNA를 풀어내는 중간중간마다 복제를 하면서 무수한 DNA 조각들을 만듭니다. 이 짧은 DNA 조각들을 오카자키 절편이라고 하며 이것들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DNA 리가아제입니다. 생명체는 항상 DNA 리가아제를 지닌 채 태어나죠. 1960년대 아르버는 박테리오파지를 연구하던 중 감염된 박테리아가 살아남기 위해 바이러스 DNA를 잘라버리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즉, DNA를 자를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낸 것이죠. 1970년 스미스는 어떻게 박테리아가 자신의 DNA는 두고 박테리오파지의 DNA만 구분하여 잘라버리는지를 연구하던 중 DNA 절단 효소를 찾아냅니다. 이 효소들은 특정 DNA만을 골라 제한적으로 잘라버리기 때문에 제한 효소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 네이선스는 제한 효소들이 SV40 바이러스의 DNA를 11조각으로 자르는 것을 발견했고 이 조각들을 각각 분리해 일종의 유전자 지도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한 효소는 어떻게 자신과 적군을 구별할까요? EcoR1이라는 제한 효소는 DNA 가닥 중 오직 GAATTC라는 염기 서열을 발견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립니다. 적군의 DNA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염기 서열이 박테리아 자신에게 있으면 잘리지 않습니다. 바로 메틸기가 붙어있기 때문인데요. 메틸기는 나는 아군이니 공격하지 말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제한 효소와 DNA 리가아제, 이제 DNA를 자르고 붙일 수 있는 가위와 접착제가 모두 갖춰졌습니다. 1973년 보이어는 아프리카 두꺼비와 대장균을 이용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실험을 시도합니다. 우선 두꺼비의 DNA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 부위를 제한 효소로 잘라내고 대장균에서 플라스미드를 추출하여 동일한 제한 효소로 고리를 끊어 틈을 벌립니다. 여기에 두꺼비 유전자를 DNA 리가아제로 붙인 뒤 다시 대장균에 유입시켰는데요. 놀랍게도 대장균은 두꺼비에게서만 생산되는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인류는 유전자 재조합의 시대와 만나게 된 것이죠.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 제넨텍은 대장균으로 인슐린을 생산하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합니다. 인슐린은 인슐린 사슬 A와 B가 결합된 복합 단백질인데요. 제넨텍은 인슐린 사슬 A, B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배열 분석을 통해 이 정보를 담은 유전자를 찾아냈죠. 그리고는 인슐린 사슬 A, B의 유전자를 플라스미드에 넣어 대장균에 유입시켰습니다. 예상대로 대장균은 2개의 인슐린 단백질들을 만들어냈는데요. 하지만 성공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너무 일렀습니다. 사람은 인슐린 사슬 AB가 독특한 결합 방식으로 활성화되는데 대장균에서는 생산만 가능하고 활성 상태로 결합시키지 못했던 것이죠. 이 문제도 결국 해결합니다. 대장균 인슐린을 활성 상태로 결합할 수 있는 화학 처리 방식이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1981년 드디어 대장균으로부터 만들어진 유전자 재조합 인슐린이 FDA 승인을 얻고 공식 판매를 시작합니다.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최초로 인간이 아닌 생명체의 몸속에서 만들어진 인간 단백질이 다시 인간에게 유입되는 날이 온 것이죠. 점점 더 흥미진진한 유전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생명과학의 기원을 찾아 나서는 바이오, 알아바이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